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일단 이거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보류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보도는 다 그렇게 나오고 그럼 뭐예요, 정확히? 보류라는 개념보다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지도부에게 일임해서 추후에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유연적 위법적 행태를 이어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탄핵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검토 대상으로 올려놓는다. 그렇죠. 예. 보류가 아니라. 예. 그럼 언제라도 꺼내 들어서 추진할 수 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도부에게 일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본회의 일정이라든가 그 시기 방법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의원총회에서 하나하나 다 결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그런 가운데 지도부에게 일임해서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대법원은 지금의 대선 과정에 대선 열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손을 떼라. 정치 개입하지 마라. 대선 개입하지 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 보도를 보면 보류 결정이 내려졌고 이재명 후보가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결과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던데 그렇지 않고요. 왜 그러면 어제 주문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어제 의원님들의 모든 자발적 의견을 통해서 의견이 모아지는 것이지 뭐 후보님이 개인 의견을 통해서 의원총회를 물론 그렇죠. 좌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의원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도부에게 일임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나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김행커 님도 잘 알듯이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했을 경우에 사법부가 월권을 하고 직권남용하고 위법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법부 자체의 감찰 기능도 거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회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문회. 그 이후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국정조사. 더 나아가서는 특검에 대한 고려. 그리고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탄핵까지 다 고려한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탄핵안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니까 그럼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하려면 위헌적 행위나 위법적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점에서 위헌적 행태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어떤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그거를 박탈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법부 대법원이 속도전을 내서 그것도 9일 만에 저는 소부에서 원래 심리를 진행해야 되는 건데 심리하지도 않고 전원 합의체를 가지고 와서 그것도 9일 만에 6만 페이지나 7만 페이지가 되는 문제이고 또 이거는 어떤 개인 후보 개인끼리 뭐 비교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유력한 대선 후보고 다른 후보에 비해서 월등한 대선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속도전을 내고 있다.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건 위헌적 행태다. 뭐냐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는 국민의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적 책임성이라고 하는 선거를 통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수직적 책임성이라고 하는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오히려 사법부가 대선을 개입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헌적 행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것은 공무를 단임할 수 있는 공무 단임권까지 박탈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탄핵에 대한 고려 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당에서 제기했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6, 7만 쪽에 달하는 그 자료를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다 볼 수 있느냐. 답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법원 관계자가 또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대법원에서는 검토하는 게 그 법리 적용 문제지. 그런데 이 그 6, 7만 쪽에 달하는 자료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 판단하는 과정에서 나온 자료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명이 나왔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이제 방송국에 오래 있으면서 이 사법부 판단할 때 꼭 대법원의 3심은 법률심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2심까지 결과가 나오면 3심인 대법원에서 특별하게 법의 적용 여부만 따지는 것이지 사실심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상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실심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그리고 또 하나 법과 상식이라고 할 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속도전이라고 하는 부분 9일 만에 이렇게 전원 합의체 불러서 재판을 진행하는 거 있다라는 것은
법 이전에 국민의 상식이 맞습니까? 대법원이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국민도 그렇고 저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 시간이 네. 대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 아닙니까? 국민의 선택의 시간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꾸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무죄 확정, 상고 기각으로 나왔다면 9일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기간이 문제가 됐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상고 기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법률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적용이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전원 합의체가 했을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 경우는 사실심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집은 거기 때문에. 뒤집은 거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대법원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유연적인 문제고 위법적인 문제라고 하는 부분까지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 잠깐요. 그리고 저는 대법원이 그동안에 우리나라 한국 정치에서 신중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문제에 있어서. 신중하지 않아서 정치판으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휘몰아친 거 아니에요. 플레이어로 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국민들이 볼 때 왜 대법원이 이렇게 오버하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